네, 안녕하세요. 베어로보틱스 하정우입니다. 요즘 한국에도 이제 서빙 로봇들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서빙 로봇을 주력으로 이제 개발하고 이제 유통하는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로봇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사실 로봇을 잘 모르고 그렇다고 외식업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이제 컴퓨터 공학으로 이제 박사를 받고 이제 인공지능,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 이런 쪽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구글에 취직을 해서 엔지니어 생활을 하다 한 직장에 한 6년쯤 있다 보면은 이게 좀 무료해지잖아요. 그럼 좀 뭔가 딴짓을 하고 싶어지는데, 그 팀을 이직을 하든가 프로젝트를 새로 맡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왠지 식당을 오픈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해외 교민으로 살다 보면 이게 좀 인생이 무료하거든요.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어디 먹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렇게 불러다가 같이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놀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오픈하자라고 해서 했다가 제가 CEO로서 첫 번째 실패가 그 식당을 인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건물주가 저보고 비즈니스 경험이 없다고 렌트를 안 준대요. 그래갖고 주가 굉장히 힘이 있구나, 그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외식업 팀이 생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남 순두부라고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그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거는 그러면 이제 재밌겠다 정도였는데, 식당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떤 저의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꼭 누가 한 명이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힘들다고 관두고, 한 명이 관두면 또 다른 사람이 관두고, 한 명 채용하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이 관두고, 그래서 내가 식당 운영을 잘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모든 외식업의 같은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하고 홀에 나가서 서빙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왜 사람이다 이렇게 손으로 하지? 이거는 기술로 해결할 수 있어. 이제 전 엔지니어니까 가서 이제 인생의 두 번째 또 잘못된 결정이, 가서 로봇 엔지니어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이거 오픈 소스 가지고 만들면 금방 만들어 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만들어야지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이니까 소프트웨어만 잘 만들면 되겠지 했는데, 보니까 하드웨어가 없어서 하드웨어도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 제조까지 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초창기에 이렇게 우리 공동 창업자들이 구석에서 이렇게 터틀봇이라는 그걸 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고, 엔지니어 둘이 모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둘이 맨날 토론하면서 이제 싸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베어로보틱스가 창업이 되었습니다. 우리 CTO 여기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한국 음식이에요. 순두부집에서 계속 한국 음식 냄새를 맡고 굉장히 오랜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싫어하고, 두 번째가 케이팝입니다. 계속 한국 그 케이팝 음악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인생의 한계에 다다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식당에서 로봇을 돌린다는 소문이 미국 외식업 협회에 알려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협회 분들이 이제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타고 실리콘밸리로 와서 그러더니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하고 해서 이제 저를 외식업 협회 어떤 컨퍼런스에 이제 초대를 했는데, 이렇게 큰 현수막에 우리 로봇 있고 퓨처 오브 레스토랑 하고 저보고 이제 키노트를 하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색한 분위기로 갔는데, 거기에 한 1,000명이 넘는 그런 어디언스가 있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전 세계의 외식업계에 이제 로봇 자동화가 오는구나 그런 이제 메시지를 알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한미일 세계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활발히 영업을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싱가포르하고 아일랜드에 오피스를 열어서 동남아, 호주, 유럽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말하자면 매를 먼저 맞았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 외식업계에 전 세계에 이렇게 물건을 팔 수 있는 이 채널을 구축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이제 한국에 계신, 지금 여기도 이제 푸드테크 그 컨퍼런스잖아요. 많은 어떤 좋은 제품들 하는 스타트업들도 있고 하는데, 해외 진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러면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 살다 보면은 이렇게 다들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치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도 똘똘 뭉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시너지가 올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식당을 하면서 이제 경험한 거는, 외식업이라는 게 부동산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맛과 음식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은 시간을 맛과 서비스에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대부분은 그냥 운영하느냐고 바쁘고 버티느냐고 바쁘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죠. 게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람을 구하는 게 더 쉬워져야 되는데 같이 사람을 구하는 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했더니 이제 코비드 때에 이제 식당 일이 힘드니까 좀 쉬면서 다른 직업을 알아보고 이제 다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졌고, 게다가 이제 배달 음식이 이제 더 이제 활발해지다 보니 어떤 그 부동산의 의미도 이게 점점 바뀌니까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잘 버티고 그걸 유지해가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그거는 대형 외식 기업들도 이제 많은 챌린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로 이거는 이제 저희 또 직원이 영국 공항에서 보내준 사진인데, 공항이면은 하루 3끼를 이제 장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바쁜 그 런던 공항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식당 절반을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이게 그 영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제가 이런 곳을 많이 봤고, 그나마 한국은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나라에 가니까 훨씬 더 심하더라. 그 미국 외식업협회 쇼에서 또 아프리카 뭐 가나에서 오신 그 식당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로봇을 아프리카에도 좀 보내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봇을 보면은 이게 인력을 대체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제가 창업한 동기는 이게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일하고 저도 힘들게 일하고 우리 종업원들도 힘들게 일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종업원들이 더 프로덕티브하고 더 사람들한테 서빙을 잘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저는 그거에 집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엔지니어로서 이제 평생 모니터 뒤에서 이렇게 기계하고만 대화하고 살았는데, 식당에서 이제 서빙을 하니까 처음에 제일 어색한 게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쳐야 되더라고요. 사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구나. 그게 처음에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이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게 굉장히 보람 있는 직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무거운 음식을 들고 계속 바쁘게 다니는 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뚝배기, 돌솥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식은 또 반찬도 많아가지고 다른 데보다 몇 배로 더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서버들이 해야 될 한 100가지 일 중에 한두 가지 힘든 일을 우리가 테크로 풀어주면, 그러면은 서버들이 훨씬 더 에너제틱하게 그 손님들한테 즐겁게 해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생한 게 저희 서빙 로봇이고, 저희 이제 제품 이름이 서비입니다. 저희가 이제 서비를 이제 다양하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퇴식도 할 수 있고 음식도 나를 수 있고 음료수도 이제 나르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저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Giving your guests the best experience possible is your top priority. What if your staff always had a helping hand when they needed it to make the busy work easier? Now there's Servi. Program as many destinations as you need, and Servi will get there every time. Servi can navigate the tightest spots and unexpected obstacles. Your staff gets what they need faster without multiple trips, and they work well together. Let Servi take on the heavy lifting while they do the important work. Servi is the help they need so your team can work smarter, not harder, and have more time to take care of the important things. Happy birthday! Because it's the little things that can make all the difference.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제품 비디오를 보셨는데, 여러분들이 보신 게 로봇 식당인가요? 아니면은 로봇이 있는 식당인가요? 자, 외식업에 계신 분들은 식당을 로봇 식당으로 바꾸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음식과 서비스를 가지고 그거 경험을 제공을 하는데, 로봇 식당이 돼버리면 경험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한두 식당은 그게 가능해도
전 세계 외식업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로봇이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서비스를 더 잘해줄 수 있을 때에 그 로봇이 이제 쓸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로봇을 디자인을 할 때에 막 너무 이렇게 튀지 않게 디자인을 하고 어떤 식당이든 조용히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얌전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충전을 하면 한 12시간 정도 계속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밤새 충전을 하고 하루 영업을 이제 충전 없이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 세계 로봇 중에서 저희가 아마 유일하게 NSF라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NSF는 이제 미국 그 위생국 인증인데 뭐 주방 기기부터 심지어는 쟁반 그릇까지도 이제 인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이 음식을 다뤘을 때 안전하다, 세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식당에서 이제 많은 문제가 뭐 바퀴벌레가 로봇 안에 들어가서 알을 깐다든가 뭐 쥐가 들어가서 집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렇게 그런 어떤 틈을 다 메꾸고 위생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증해 주는 게 이제 NSF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식당에서 이걸 개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어떤 위생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NSF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음식 서빙, 그다음에 요즘은 또 그 배달 음식이 많이 오는데 그거를 주방에서부터 그 라이더까지 가지고 나가는 것도 일이에요. 배달 주문이 하루에 100건이 들어오면 그걸 100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렇게 빼주는 것만 활용하는 식당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퇴식이나 어떤 행사장에서 이렇게 간식이나 이렇게 핑거푸드들 이렇게 날라주는 역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사각 트레이를 올려놓으면은 굉장히 많은 접시들을 이제 보통 이제 한 테이블 커버하는 양의 접시들을 이제 나를 수가 있고요. UI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보통 이제 식당들이 테이블 번호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테이블 번호를 누르고 고를 누르면은 자율주행으로, 아까 이제 전 비디오에 나온 것처럼 레벨 4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가서 음식이 다 덜어지면은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비디오를 보시면은 의자가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인식을 해서 예쁘게 이렇게 피해 다닐 수가 있고요. 어제 제가 이제 태국에서 또 세일즈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 또 여러 로봇들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다른 로봇들이 한 72cm 정도 지나가는데 저희 거가 이 모델이 56cm까지 안전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도 정확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이제 서빙 로봇 대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다 이 로봇이 저 로봇 같고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을 이제 치고 다니고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비디오를 보시면 여기 이제 우산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가는데 사실은 저거를 인식하고 지나간 거고, 사람이 앞에 이렇게 뛰어들어도 이제 멈추고 예쁘게 이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아이들이 항상 걱정이 되잖아요. 로봇이 우리 애들을 치고 가면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인식을 잘하고 이제 주행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가 이제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동선에 대한 어떤 효율에 대한 혁신을 가져왔잖아요. 그처럼 이제 이 서빙 로봇이 그 어떤 패스트푸드가 아닌 그 풀 서빙 식당에 어떤 동선의 최적화, 그래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서버들이 한 번에 이제 식당마다 다르겠지만 뭐 4테이블에서 6테이블 정도를 이렇게 커버를 하게 되고 많은 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을 쓴다면 이제 서비가 이제 주방에서 음식을 꼭 테이블 앞까지 갖다 주지 않더라도 바깥으로만 잘 빼와주면 서버들의 시간을 훨씬 더 손님들에게 이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시는 업주분들은 로봇을 훨씬 더 잘 활용하시고 ROI가 더 잘 나오는 반면에 그냥 서버들하고 로봇 동선하고 막 이렇게 겹쳐버리면은 왜 이렇게 효율이 안 나와라고 불평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동선의 혁신이다라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도입된 매장들을 보면은
하루에 100번 이상씩 쓰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가장 도입한 큰 케이스가 10개 로봇이 한 식당에도 돌면서 하루에 한 1000번 이상의 딜리버리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1.5 밀리언 킬로미터니까 150만 킬로미터죠. 달까지 거리가 대략 40만 킬로미터니까 전체 로봇이 달을 한 4번 정도 갔다 온 정도의 이제 마일리지를 쌓았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한 5천만 되나요? 근데 한 8천만 번 정도의 이제 딜리버리를 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 한 번 이상씩 서빙 로봇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게 그 서빙을 로봇으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에 굉장히 이제 큰 외식 업체들하고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뭐 SPC, 롯데 그리고 이제 TGI 프라이데이즈, 차이 797 뭐 이렇게 이제 한국 많은 외식 업계랑 일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버팔로 와일드윙, 데니스, 칠리스 이런 대형 브랜드들하고 이제 많이 파트너를 맺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소프트뱅크가 저희 로봇을 이제 판매를 하고 한국에서는 이제 KT가 저희 거를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끔 TV를 보면 KT 통해서 TV 광고에 저희 로봇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KT 마크가 찍힌 로봇을 보시면 베어 로보틱스 제품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희 리뷰입니다. 저희 식당이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팁을 이제 손님들이 주는데 로봇이 서빙하면 팁을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팁이 줄어들지 않을까? 사실 저도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엔지니어가 운영하는 식당이 얼마나 맛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팁이 원래 잘 안 나오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평균 15%도 겨우겨우 나오는 식당이었는데 여기 보면 37불짜리에 손님들이 10불을 놓고 갔어요.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37불인데 팁을 7불 놓고 간 거는 보통 굉장히 많이 이제 팁을 준 건데 리뷰를 보니까 로봇 때문에 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버들이 잘해서 팁을 줬다는 얘기인데 서버들이 잘하는 이유는 로봇이 서버를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로봇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고객들도 인지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 뷰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세이빙이 아니라 서비스가 좋아지니까 매출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당이 매출이 한 30% 정도 올랐고 전 세계적으로 로봇을 잘 도입하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도입한 데와 아닌 데가 좀 나뉩니다. 잘 도입하신 분들 그 곳은 대부분 매출이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내 자율주행 기술 기반으로 이제 서빙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제 보니까 배달 음식이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근데 거기에도 또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이 라이더분들이 평균 뭐 이제 배달 시간이 한 20분, 30분인데 한 평균적으로 7분 이상을 이제 한국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길은 이렇게 뭐 자기가 잘 알면은 어디가 안 막히고 덜 막히고 최적화를 할 수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데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밑에서 손님들 기다려야 되잖아요. 전화하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다 보면 자기의 어떤 소득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사실 이 라이더분들도 어떻게 그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로봇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음식 패키지를 배달할 수 있는 서비 리프트라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라이더분이 이렇게 로봇을 문을 열어서 그 패키지를 넣고 목적지를 이제 앱이랑 연동해서 자동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호스를 눌러서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어떤 시큐리티 문도 이제 통신을 해서 통과할 수가 있고요. 엘리베이터하고 교신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다른 층으로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저희가 이제 옆에 그 공기가 통하게 만들어서 막 커피를 시키면 커피 향이 싹 나는데 광고로 어디 커피야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면은 식당 입장에서는 업셀링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한국의 그 식당 숫자가 한 62만 점 정도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대략 한 70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보면은 시장 사이즈가 얼추 비슷할 것 같고요. 이제 가정 아파트에서는 이런 음식이나 이런 소포 배달도 있지만 이런 상업적 건물에서는 그 사무실 내에서 어떤 그 서류 같은 거 나르고 또 택배 온 것도 이제 그 사무실로 날라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오는 거 이런 거 좀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로봇이 오는 건 좀 덜 부담되잖아요. 적어도 나를 해치지는 않을 테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프라이버시나 이런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호텔에서 점점 이제 룸 서비스를 줄이는 추세입니다. 그 룸 서비스를 줄이고 그 주방 F&B 공간으로 사용했던 거를 다른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고 대신에 룸 서비스를 이제 배달 음식으로 점점 채우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출장이 많아서 호텔에 자주 있는데 룸 서비스보다는 이제 도어대시나 우버 이츠 같은 걸로 많이 시켜 먹고요. 그러다 보면 꼭 1층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불편한데 로봇이 이제 갖다 주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편할 수 있고, 뭐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제 재활용 쓰레기를 버려준다든가 그럼 굉장히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서 호텔 같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또 사람을 많이 고용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로봇을 도입을 하면은 호텔 같은 아파트 굉장히 좀 좋은 미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선반을 이제 자유롭게 이제 컨피그할 수 있게 짐 같은 것도 이제 기내백 같은 것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역시 안전은 저희 가장 그 최우선의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문이 이렇게 닫힐 때도 안전하게 열었다 다시 닫힐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한 건데 음식을 나를 때 이제 국 있잖아요. 국을 이제 많이 쏟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진동 트레이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살살살살 움직이면서 흘릴 것 같은데 안 흘립니다. 이게 말하자면 자동차에서 이렇게 컵 올려놓고 옛날에 어떤 영화 보면은 이렇게 두부 배달해야 되는데 물 쏟지 않게 운전해라 뭐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동 트레이를 이용하고 또 이제 그 드라이브 트레인에 서스펜션 설계를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제 곧 한국 시장에서도 이 진동 트레이가 활용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왔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공간의 어떤 실내 자율주행에서 건물 전체 자율주행할 수 있는 기술까지 어느 정도는 이제 상품화까지 단계까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어떤 가치를 기업으로서 이 사회에 줄까? 이제 보면은 뭐 석기 시대 때 왕보다 우리가 더 윤택하게 살고 있거든요. 거기는 뭐 노예도 많고 뭐 그렇지만 우리가 별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삶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배경에는 기술 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개발이 되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역사가 발전하는데 그것이 항상 어떤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3D 업종이라고 부르는 그런 업종이 있죠. 식당이 사실 3D 업종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로봇이 이제 그런 업종에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제 블루 칼라, 뭐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노예 하면 옛날 말 같은 것처럼 나중에 미래에는 그런 경계가 없어지고 그냥 모두가 편하게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오지 않을까? 그것이 어떤 로봇이 가져다주는 그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